치킨집 창업에 관한 모든 것, 치창모 이민철입니다. 20년 동안 치킨업계에서 일을 했습니다. 실제 판매 활동도 해봤었고요. 오늘 주제는 저가치킨, 중가치킨, 고급치킨, 고가치킨 어떤 것을 팔 것이냐,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위 박리담회라는 말을 다들 알죠? 적게 남기고 많이 판다. 이 말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저 같은 닭 가공업자나 소위 옛날 치킨, 옛날 통닭 컨셉의 작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다 좋아하는 말들이에요. 적게 남기고 많이 팔아라. 그러는데 큰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박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어쨌든지 그래서 옛날 통닭 컨셉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걸 대부분 모릅니다. 닭 가공업체는요, 닭 한 마리당 마진을 먹어요. 재료비 얼마, 인건비 얼마, 수익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 원, 이거 다 합쳐서 몇백 원이에요. 1,000원이 안 돼요. 닭 한 마리당 얼마를 먹는데, 그래서 6호닭을 팔든 600g 작은 닭을 팔든 10호닭 큰 닭을 팔든 사실은 중닭이죠. 이런 한 400g 차이 나니까 꽤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있죠. 우리나라 치킨 시장의 판도로 봤을 때는. 근데 여기 이 6호닭을 한 마리 파나 10호닭 한 마리 파나 수익금이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제 이해되시죠? 작은 닭을 많이 파는 게 가공업자들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옛날 치킨 컨셉의 저가치킨 시장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속여야 되는데 덜 남더라도 많이 팔아서 많이 벌어라. 이렇게 좋은 말을 하죠.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한 석 달만 지나면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를 점주가 알아요. 아는데 처음에 오픈빨일 때 50마리, 100마리 이렇게 막 줄 서서 먹죠. 사가죠. 근데 한 달이 안 돼서 거품이 빠집니다. 그 정도로 떨어져요. 50마리, 30마리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똑같아요. 별짓을 다 해도요, 별로 늘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리담회라는 말이 여기에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치킨 시장은요, 중가치킨, 저가치킨, 고가치킨 시장이 따로 있어요. 소비자들이 나는 저가만 먹어. 이유가 있어요. 저가치킨 좋잖아. 이러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중가치킨, 나는 가성비야. 이러면서 중가치킨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가치킨 먹는 사람들은요, 이런 저가치킨이나 중가치킨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거는 음식이 아니야. 내가 먹을 음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비유를 들자면은 명품이라고 하는 뭐 구찌니 뭐니 뭐 샤넬이니 뭐니 이런 뭐 가방 뭐 이런 시장에 그거를 메고 다니는 분들은요, 싼 거 절대 쳐다보지 않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치킨 시장은 이렇게 3분대에 있다. 근데 박리담회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싸게 팔면은 우리 동네에 치킨을 먹는 사람은 내가 다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어. 이런 거짓말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명 중에 3명은 저가치킨을 먹어요. 3명은 중가치킨을 먹어요. 3명은 고가치킨 먹습니다. 3만원 가까이 되는 비싼 치킨을 먹어요. 우리 딸내미만 해도 그래요. 그러는데 한 명은 아예 치킨 안 먹는 사람이고요. 건강에 안 좋다고 안 먹어요. 튀긴다건 다른 거 먹는 사람들이죠. 이래서 이 박리담회라는 말은 10명을 9명 10명을 내가 다 내 고객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게 재료상을 하면서 올해는 이제 21년이 됐습니다만 제가 늘 말립니다. 상담을 하면은 저가치킨 들어가시려고요, 하지 마세요. 내가 30분씩 다 얘기를 해주고 1시간씩 더 얘기를 해줘요. 그러는데 잘 안 돌아오더라고요. 안 좋은 얘기 했다고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전화도 없어요. 이런 일이죠.
근데 어쨌든지 보면은 이 저가치킨 시장은요, 6개월 정도 지나면은 1년 안에 주인장이 거의 바뀌어요. 그렇지 않은 곳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바탕, 틀이 그렇게 좀 잘못되어 있다. 그런 좀 안 좋은 의도가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를 넘겨요. 그걸 소위 말해 폭탄 돌리기라고 하죠. 손에 조금 보더라도 내가 이러다 죽겠다. 더 손해보기 전에 빠져나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마리, 100마리 정도를 팔면은 자기 인건비 정도 빠지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50마리 하루에 30마리 이상 튀기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제가 튀겨서 팔아봐서 알아요. 50마리 팔면요. 아주 녹초가 돼요. 그 유증기 보이지 않게 다 호흡기에 들어가거든요. 건강에 절대 좋지 않아요. 많이 잡수면은 암 걸려요. 좋지 않아요. 그래, 그걸 몇 개월 해보세요. 매일같이 쉬지도 않고. 의욕이 막, 솟구치는 시기 초창기에는요, 쉬지도 않고 해요. 일요일도 없어요, 그냥. 일요일 하루라도 빠지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몇 달 지나면요, 살도 쭉 빠지고 계속 서서 튀기고, 응대하고, 이러니까 여유도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몸이 축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이 빠지고, 힘들지요. 그러니까, 가게를 넘기는 거예요. 안 되겠다. 거기다가 이제 힘드니까 뭘 하냐면은 직원을 써요. 직원을 쓰면은 자기 인건비가 자기 수입인데, 직원 돈 주고 나면은 자기가 가져갈 게 없어요. 치명적인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저가치킨 시장은요, 저가치킨에 하는 그 옛날 통닭 하시는 분들 가게는요, 기본적으로 월세가 비싸요. 월세가 비싸요. 자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2, 300만 원 월세 내고 직원 하나 둬서 월급 주고 자기가 가져갈 게 없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가만히 이래저래 궁리를 해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지금 10,000원 받고 팔고 있는데 15,000원 못 받거든요. 배짱이 그렇게 팍 크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게를 넘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저한테 상담을 해오신 분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세요. 아유, 가격 못 올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 코스를 높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6호닭이나 7호닭을 쓰고 계시면은 9호닭으로 올리세요. 저는 그래요. 눈에 확 띄게. 그 다음,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한 호수 올라가는데요. 한 1,000원씩 올라가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호수 올라가면요. 평균 300원 올라가요. 300원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한 호수 올리면은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두 호수나 세 호수로 올려라. 그 다음에 3,000원이나 5,000원을 더 받아라. 그건요, 저가치킨 시장에서 중가치킨 시장으로 내가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50마리를 팔아야 되는 게 30마리만 팔아도 마진이 똑같아요. 대신에 몸이 축나지 않아요. 여유가 생겨요. 그때부터는 손님들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고객 관리가 되는 거죠. 근데요, 저가치킨 시장에서는요, 손님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치킨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안 되면 중가라도 하셔라. 그러는데 중가도 잘 못 넘어와요, 잘.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포지션을 좀 높게 잡아라. 난 고가치킨을 하라고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고가치킨은요, 하루에 20마리만 팔아도요, 저 사람들 50마리, 100마리 파는 것만큼 마진이 남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럼 여기 뭐예요? 손님들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얘기도 자꾸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덤으로 뭐 하나 줄 수 있어요. 저가치킨이나 중가치킨은요, 무도 다 돈 받아요. 소스, 30g짜리 조그만한 소스, 일회용 소스, 그것도 돈 다 받아요. 500원, 600원, 700원 이렇게 받아요. 받는데, 인심을 못 쓰는 거예요. 제가 늘 하면서, 이제, 경험상 이렇게 보면 그래요. 장사 진짜 성공하려고 하면 좀 퍼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퍼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중가나 저가는 그게 잘 안 돼요. 기본적으로. 너무 남는 게 적으니까. 그게 넉넉한 마진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고가치킨 하시라는 거예요. 몸이 안 축나니까 내가 그 사이에
좀 여유 있을 때 메뉴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조금씩 내 생각을 바꾸고, 이게, 포장을 하더라도 이쁘게 해주고, 홀에 오는 손님한테도 접시도 좀 이쁜 거 가져다가 플레이팅도 훨씬 이쁘게 해주고, 그 여유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줄 서 있지, 빨리빨리 이 물건은 빼줘야 되지, 무슨 여유가 있어요. 치킨이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점검도 못하고 막 내주는데, 저도 사실 옛날에 초기에 장사할 때 그랬어요. 치킨이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냥 느낌상으로 그냥 다 익었겠거니 하고 보내요. 가끔 컴플레인 들어오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치킨을 하셔라. 고가치킨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비비큐니 네네니 이런 뭐 대형 프랜차이즈 쪽은 뭐 2만원 막 지금 이제 후라이드 오리지널이 2만원대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1,000원이나 2,000원만 더 싸게 해주세요. 그걸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독보자 브랜드니까, 개인 치킨점이니까. 1, 2,000원 싸게 해주고, 그걸로도 안 먹힌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10호닭을 쓴다, 9호닭을 쓴다. 그러면 한호수 높여요. 그러면요, 박스에 치킨을 담으면요, 달라요. 한두 번 사먹어 보신 분들은 그걸 알아요. 아, 이 집 닭이 크다. 그리고 이제 자꾸 그걸 강조를 해야죠. 그러면서 나는 좀 싸게 판다. 그걸 강조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어필이 되는 거니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에 기반한 어필이니까 그게 먹힙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들의 대형 프랜차이즈는요, 본사에서 주는 닭, 본사에서 제시한 가격, 그거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근데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면, 불평하면 소스 하나 다 줘요. 200원짜리. 500원에 파는 건데 200원짜리 그냥 주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그거 할 수 있거든요. 나 무 많이 먹는데 그럼 무 한 300원, 400원 이렇게 원가 되는데 하나 더 줘요. 그런 느낌이 있으면은 훨씬 좋다는 것이죠. 고객관리도 되고, 아, 이 집 좋아, 제 양반. 저 집은 또 커. 근데 가격도 딴 데보다 몇천 원 싸. 맛은 뭐 비슷해. 요즘 뭐 치킨 다 맛있지 뭐. 이렇게 하는 이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급 치킨을 차라리 하셔라. 고가 치킨을 하셔라. 그리고 자기 메뉴 개발하고 플레이팅에 신경 쓰고 고객 관리에 신경 쓰고 이렇게 해야지 동네에서 살아남고 나중에 그게 내가 잘 돼서 좋은 메뉴 개발하고 시그니처 메뉴 같은 거 개발하고 그러면요. 자기 프랜차이즈도 꿈을 꿔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자그마한 골목에서 치킨집을 시작하시더라도 사장님들은 포부들은 다 커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프랜차이즈를 하겠다고 그래요. 프랜차이즈는 무슨 자기 치킨집 유지도 잘 못합니다. 저가로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유가 없으니까 개발할 시간도 없지. 손님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지. 근데 뭘 개발하고 뭘 자기만의 메뉴를 만들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만의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여유가 없으면요. 그래서 고급 치킨, 고가 치킨을 하셔라. 대신에 차별화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좀 싸게 해주고, 닭은 오히려 좀 크게 해주고, 조금 퍼주는 느낌 주면서도 저 사람들하고 내가 크게 수익금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선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말씀을 오늘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